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있고 당당한 원서 읽기, 독해를 도와드리는 강사 김소연입니다. 자, 홀스 강의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홀스 제1강을 시작할 건데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약속이자 우리의 학습 목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영서당 홀스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지금까지는 되게 복잡했었던 그런 문장 구조가 단순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어려웠던 독해는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잡한 게 단순해지고 또 어려운 게 쉬워질까요? 자, 바로 구조 분석이에요. 자, 우리는요, 정확하고 바른 문장 분석을 통해서 이 책을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구조 분석,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나 이거 옛날에 들어봤는데 해봤는데 그쵸? 막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지도 몰라요. 막 뭔가 마법과 같은 솔루션을 원했는데 그냥 비슷한 강의가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느끼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문장 구조 방법 어떠셨어요? 어렵고 또 복잡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존의 복잡했던 문장 구조 분석이 아니라 간단하고 쉬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홀스, 우리 책에는요 3,000여 개의 문장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규칙을 반복적으로 3,000개의 문장에 적용을 시켜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3,000번 할 거예요,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죠? 네, 정말로 돼요. 자, 게다가 우리 책이 여러분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3,000개의 딱딱한 예문을 막 꾹 참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무슨 얘기 나오지? 궁금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원서 읽기를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단하고 단순한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나 이거를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자, 보기 전에 먼저 이 구조 분석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조 분석. 뭔가 단어가 막 진지하고 무섭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문장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내가 해석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Stanley did not know if the bus driver meant to be careful going down the steps, or if he was telling him to be careful at Camp Green Lake.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단어 안 어렵죠? 단어 다 알고 계셨죠? 근데 뭔가 내용이 머리 안에서 정리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대로 구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탠리는 did not know, 몰랐다. 이게 동사. 자, 몰랐어요. 근데 무엇을 몰랐냐면 뒤가 자, if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자, 세모 표시 제가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접속사예요. 뒤에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 or 또는 if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그래서 길어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 절이라는 덩어리 때문이었어요. 자, 원래는 이거죠. 스탠리는 몰랐어요. if인지 아닌지 혹은 if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if가 길어졌으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if bus driver가 의미했는지 안 했는지. 자, 무엇을 의미했냐면 to be careful, 조심하라고. 자, 문장 끝나고 남아서 제가 가로를 묶는데 이게 수식어라는 개념이에요. 계단에 내려오면서 조심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가 말하는 건지 그에게 뭐 하라고? to be careful, 조심하라고. 어디에서? at Camp Green Lake에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 이거죠.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 Camp Green Lake에서 조심하라는 건지 몰랐다. 이거예요. 얘는 몰랐다. 계단에서 조심하라는 건지 아니면 Camp Green Lake에서 몸조심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냥 덩어리는 or 때문에 뒤에가 두 개로 늘어나서 그렇지 S, V, O 이렇게 그냥 나뉘어진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전에는 이거 그냥 단어의 나열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오기 때문에 if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if의 덩어리가 여기까지야. 이거는 남았어. 수식어. 수식어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 이렇게 우리가 뜻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게 여러분 구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조 분석은요, 문장의 구성 성분과 수식어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해석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았어야 됐어요? SVO, 이거를 알았어야 됐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 분석을 잘 하시려면 일단 문장의 모양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문장의 모양은 전체 5가지가 있어요.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던 O형식이에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먼저 1형식 문장이에요. The man swims. 남자가 수영한다.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죠. Mystery is unsolved. 해서 mystery가 뭐뭐이다. 동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보충해주는 말 와야 돼요. 그래서 보어가 오는 거예요. C. mystery는 풀리지 않았다. 3형식 I love you. 나는 사랑해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누구를? 너를. 이게 이제 목적어죠, 여러분. 자, 4번째. The man gave her a gift. 그 남자가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다 나올 수 있는데 her가 나왔어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이게 4번째 모양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모양은 이렇게. The man made her happy. 남자가 만들었다. 무엇을 그녀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냐. 오의 내용을 보충해 준다고 해서 오씨 목적 보어예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그가 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전체 5가지의 모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O형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SVCO, IOTO, OOC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번 표기를 해보았어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왜 분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이게 오니까 을룰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게 I 오니까 뭐뭐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의 뜻을 붙일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SV 하면 S는 V 한다. S는 V C이다. 왜 붙였냐면 V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C의 내용이 붙여져서 해석이 되거든요. He's happy. 그러면 그는 뭐뭐이다. 행복한. 이게 아니라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죠. S는 V 한다. 근데 뭐를? O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S는 V 한다. IO에게 DO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S는 V 한다. O를 OC 하게.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거는 C야, 이거는 O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C야, O야. 자, 애초에 이게 C고 O인 거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동사를 보고 아셨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C야, O야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는 C, O, I, O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자릿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넘버링을 통할 건데, 자, S, V, SV, C, SVO.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첫 번째 오는 건 주어야, S야 이 말 대신에 그냥 1번 자리. 그 다음에 이건 동사야 이런 말 대신에 2번 자리, 3번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거 4번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C야, O야, IO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그 해석을 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형식은 1, 2, 1번은 2번 한다. 1, 2, 3. 1번은 2번 한다. 3번 을.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아래도 1, 2, 3, 4. 자, 아까 O, C 막 이렇게 썼던 것보다 훨씬 더 표기가 간단해요. 그쵸, 여러분?
자, 근데 이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근데 진짜 이렇게 표기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쵸? 선생님 그래도 C와 O가 다른데 이건 둘 다 3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표기를 해도 안 헷갈릴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셨던 예문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 2, 3, 1, 2, 3, 4 똑같았었던 것들을 한번 묶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형식 The mystery is unsolved. 자, 보세요. 1. mystery는 is 뭐뭐이다. 자, 완전하지 않으니까 뒤에 내용 와야 되죠. 크게 3번 이렇게 mystery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자, 표기하는데 큰 문제 없었죠? 자, 아래 거 보세요. I love you with my heart. 나는 사랑한다. 근데 누구를 을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게 3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 자, 그럼 뒤에 이거 남은 거 뭐예요, 여러분? 자, 남은 거는 수식어라고 해요. 1, 2, 3, 4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 수식어. 제가 갈호로 표시를 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이었었죠? 자, 1, 2, 3, 1, 2, 3 똑같았지만 동사를 보면서 해석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형식과 4형식도 한번 표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e man gave her a gift in the park. 남자는 주었어요. 자, 그녀를 주었다 말 안 돼요. 그쵸? 자, give라는 수요 동사가 들어갈 때는 그녀에게 4번 gift를 주었어요. 자, 뒤에 남은 거 가로 공원에서 주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형식 보실게요. The man made her happy. 남자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녀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사람이니까 뭔가 내용이 부족해요.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번째 오는 덩어리가 바로 4번이 됩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동사를 보면 뒤에 어떤 내용이 올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여러분 굳이 이거는 IO야 DO야 안 쓰셔도 1, 2, 3, 4로 표기하셔도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성 성분 대신에 1, 2, 3, 4라는 이렇게 숫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부터 우리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4형식 모양 다시 보실게요. 나는 주었어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되는데 요만큼이 붙었죠. 그쵸? In the park. 이런 게 수식어예요. 원래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요만큼이 붙으면서 문장이 길어졌어요. 자, 이런 수식어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고요. 지금 수식어가 멋진 선물 이렇게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도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들어갔어요? In the park 하면서 단어가 3개가 묶여졌죠. 그쵸? 자, 이런 덩어리의 개념을 우리가 구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문장이 왜 길어지냐? 바로 수식어 그리고 구와 절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더 자세하게 보자. 자, 문장을 복잡하게 하는 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수식어. 자, 수식어는 우리가 괄호로 묶기로 했었죠? 자, 이 괄호는요, 여러분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형용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자, 명사가 무엇이냐면 명칭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끝말잇기 할 때 넣으실 수 있는 거. 연필, 친구, 책상, 선생님, 날씨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가 됩니다. 끝말잇기 할 때 예쁜, 추운, 달리다 이런 거 하면은 너 틀렸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명사의 개념인데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어떤 아이냐면 예쁜 아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 그게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면 내가 어제 만났던 아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 빨간색 옷이 입혀진 아이, 우유를 마시고 있는 아이 이런 식으로 아이를 꾸며준다. 즉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걔는 형용사예요. 자, 이 형용사가 아닌 나머지 모든 가로는 전부 다 부사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종류가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문 안에서도 우리 책 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볼 거고요. 또 그래머 포인트에서도 부사적 용법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자, 어쨌건 1, 2, 3, 4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가로이다. 가로 중에서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고 나머지는 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왜 길어졌냐? 구와 절, 즉 덩어리예요. 덩어리 때문인데요. 자, 구, 절.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2개 이상이 붙어서 그냥 하나의 묶음이 된 것들. 자, 그 중에 구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예문으로 볼게요, 여러분. To play the piano.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 to play, to 부동사래, 구래. 여기까지는 쉬운데 play가 원래 동사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play 한다 그럼 뒤에 무엇을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 뭐 목적보호도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뭐 수식어도 들어가면서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 덩어리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끊기만 하시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to play the piano 이런 거. playing the piano, ing. 그리고 for the first time 이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 명사 한 세트.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예요. 자, 이런 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다. 투부정사, ing, 전치사 구. 자, 그 다음에 더 긴 게 여러분 절인데요. 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접속사가 들어가요. 접속사 뒤에 나름대로 문장이 온 거예요. 한 덩어리. 문장이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쵸? 이 문장 안에 또 구절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at he'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거. Which I like.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절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이 1, 2, 3, 4 가로에 들어가면서 문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 2, 3, 4 그리고 나머지는 가로. 가로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 확인하고 싶죠? 자, 그래서 제가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For some reason, his grandfather felt the urge to climb to the top of the mountain. 자, 해볼게요. For,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 명사 한 세트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거는 주어가 아니죠. 주어는 무조건 명사밖에 안 돼요. 자, 무슨 이유 때문인지 1번 grandfather는 2번 felt 느꼈다. 3번 무엇을 충동을 느꼈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3번이 지금 4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3번에서 끝났고 뒤에 거는 가로가 되는 거예요. 자, 가로는 수식어인데 수식어는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형용사와 부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에 명사 있으니까 제가 한번 꾸며볼게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뭔가 좀 되게 길어 보였지만 사실은 1번은 2번 한다 3번을 그리고 가로가 2개 있었던 거예요. 앞에 가로는 뭐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얘 명사 앞에 꾸몄어요? 아니죠. 그럼 이거 부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앞에 명사 꾸몄죠? 그러면 형용사.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게요. The man who was sitting next to me started to sing to make me happy. 자, 해보죠. 1. 남자는 자, 여기까지는 잘 오셨죠? 여러분, who가 동사예요? 동사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로. 자, 세모 뒤에는 나름대로 문장이 온다 그랬어요. was sitting 앉아 있었대요. next to me 내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세트는 앞에 명사 있으니까 저는 형용사 처리. 그래서 내 옆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남자는요. 2번 시작했다. 자, 여러분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다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그럼 뒤에 게 3번이에요.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문장 끝난 거예요. 왜? 지금 3번이 4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거 가로. 가로인데 앞에 명사 꾸며요? 아니죠? 그러면 형용사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부사. 자, 부사로 쓰인 건 뜻이 참 많지만 투부정사 거의 뒤쪽에 나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남자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이 문장도 보시면 1번은 2번 했다 3번을 끝. 가로가 2개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가로는 앞에 거 꾸며주는 형용사였었던 거고요. 두 번째 가로는 문장 전체에 걸렸었던 부사적 용법이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1, 2, 3, 4 가로로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여러분 거의 문장의 90%는 다 분석하실 수 있어요. 90%. 자, 그러면 나머지 10%는 뭘까? 자, 이 10%는요, 예외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예외. 구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을 외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강조 구문, 또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 도치 구문, 동명사 뭐 관용적 표현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책에도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빈도수가 적어요. 특수한 문장들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강조구문 It was John that I met in the park. 나 오늘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하래. 1번, 2번, 3번. 그것은 잔이었다. 내가 만났던 잔이었다.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인데 it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쵸?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예외라고요, 여러분. 자, 어떻게? It is that 강조구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이야는 바로 앞에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뺀 나머지는 역시 넘버링 하셔야죠. 나는 만났어요. 잔을 만났어요. 공원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I met John 이라는 문장이었는데 지금 순서가 뒤집어진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그거 쉬워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앞에 it은 가짜고 뒤에 to가 진짜.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은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On the hill lies my house. On the hill lies. 자, 2번 동사인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쵸? 근데 2번 앞에는 원래 1번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on the hill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뒤집어졌네요. My house가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도요. I feel like crying. 자, 동사 뭐예요? 그러면 feel이요. 그러면 feel 느꼈다. like crying을 느꼈다. 이상하죠, 여러분? feel like ing. 그러면 뭐만 하고 싶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예외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표현으로서 공부를 할 거고요. 나머지 문장들은 계속 1, 2, 3, 4 가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문장들은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배웠잖아요. 그쵸? 이건 구문이고 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설명 빠르다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예외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 어떤 것이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한 새로운 방법이냐? 바로 이거예요. SUV 이런 거를 다 빼버리고요. 넘버링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그리고 나머지는 가로. 근데 문장 왜 길어지냐? 구와 절이라는 덩어리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서 길어지는 거야. 이거였어요. 자, 그리고 굳이 또 나눠본다면 이 가로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 이렇게. 네, 자 1, 2, 3, 4 가로 아마 지금 처음 보셨기 때문에 정말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금 예문을 우리가 2개밖에 안 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1강에서 Chapter 1, 2의 내용을 함께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읽혀지는지 우리 함께 Chapter 1, 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1, 2, 3, 4 가로라는 새롭고 단순한 방식, 문장 읽는 방식을 여러분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스 읽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책은 정말 작품성도 좋고 또 인기 있는 책에만 준다는 뉴베리 상을 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거의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봐 하고 처음에 읽다가 나중에는 막 책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만큼 되게 재미있는 책이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뭔가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캠프 그린 레이크라는 곳이 처음으로 챕터 1에서 소개가 돼요. 자,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이제 시작할게요. There is no lake at Camp Green Lake. There is. 자, 첫 문장부터 뭔가 there에다 나 1번 자신 있게 썼는데 제가 한 거랑 좀 틀리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계셨을 건데요. 여러분 is가 동사인 거는 맞죠. 근데 앞에 있는 게 1번이 아니에요. 자, 뒤에 있는 게 1번 처음부터 도치가 나왔는데요. there be는 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막 굳이 어렵게 도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there be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번 No lake, 호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는요? 캠프 그린 레이크에는 호수가 없대요. 자, 여러분 이름이 그린 레이크예요. 근데 호수가 없대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겠죠. There once was a very large lake here.
The largest lake in Texas. There be 있다. 근데 was니까 한때 있었다. 뭐가? 하나의 큰 호수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 뒤에 남았으니까 가로인데 제가 계속 가로는 여러분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the largest lake 하면서 지금 명사가 나왔죠? 앞에 거와 이꼴일 때예요. 이거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그런 호수였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지금 다 없어진 거죠? That was over 100 years ago. 그거는요, was over 100년이 훨씬 더 넘는 그 옛날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뭐냐? Now it is just a dry, flat wasteland. 이제는요, 그것은 is 뭐뭐이다. 뭐냐면요, 오직 그냥 다 말라버린 flat, 밋밋한 그런 황무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물이 없으니까 dry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flat, 여러분 flat은 원래 평평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쭉 훑어보면 뭐 이렇게 튀어나온 나무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황량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자, 캠프 그린 레이크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There used to be a town of Green Lake as well. There be 하면 여러분 있다라는 표현인 거 2번 나왔죠? 자, there be인데 앞에 used to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뭐이곤 했다.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과거처럼. 뭐가요? Green Lake라는 마을도 as well 남아서 가로했어요. 또한 있었어요. 호수도 있고 또 그 똑같은 이름의 그런 마을도 있었다. The town shriveled and dried up along with the lake and the people who lived there. 근데 그 마을은요. 자, 2번 자리네요. 그쵸? 뜻 몰라도 뒤에 거 했다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자, shrivel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과일 같은 거에서 즙이 빠져나가가지고 쪼글쪼글해지는 거 있죠? 점점 말라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점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dry up, 말라버렸다는 거는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단어를 썼냐? Along with the lake, 호수와 함께 물과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이 없어지듯이 타운도 점점점점 즙이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더니 나중에 다 말라버렸다 이런 얘기죠. And 그리고 1번 people 어떤 사람들 중간에 꼈어요. who가 동사는 아니니까 여러분. Who lived there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2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역시 점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During the summer, the daytime temperature hovers around 95 degrees in the shade, if you can find any shade. During, 뭐뭐 동안에, 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까지 제가 묶어드릴게요. 여름 동안에는요, 낮의 온도가 hovers, 맴도는데 around 95도 즈음을 맴돕니다. 근데 그것도 그늘에서. 100도면 끓으니까요, 여러분. 섭씨가 아니라 화씨예요. 35도 정도. 그래도 덥죠, 그쵸? 그늘이래요, 근데. 자, 뒤에 한마디 더 해요. If you can find, 그것도 만약에 너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늘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There's not much shade in a big dry lake. There is, 있다. 뭐가 있냐면 뒤에 게 1번인데 not much니까요. shade가 별로 없어요. 어디에는요? 이 큰, 다 말라버린 호수에는요. 근데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 더운 곳이에요. The only trees are 2 old oaks on the eastern edge of the lake. 유일한 나무들은 are 뭐냐면요. 2그루의 오크나무예요. 끝났죠, 여러분? 1, 2, 3. 자, 뒤에 전치사. 레이크의 동쪽에 있는 2그루의 오크나무가 유일한 나무입니다. 정말로 황량한 곳이에요. A hammock is stretched between the 2 trees and a log cabin stands behind that. 해먹이 그물침대죠? BPP 느려져 있다. 자, 이게 동사. 해먹이 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between 뭐 사이에 이 2 나무 사이에 이 해먹이 걸려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통나무 오두막집이 stand 서 있어요. 그거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이 사막에 나무가 2그루 서 있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해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오두막집이 하나가 덩그러니 있대요. The campers are forbidden to lie in the hammock.
그런데 좀 이상하죠? 캠퍼가요. 그 캠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BPP 금지가 되어져 있대요. 자, 금지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뭐가 금지가 되었는지 내용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거 3번이에요. 해먹에 눕는 것이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여기에 누울 수 있는 걸까요? It belongs to the warden. 그렇군요. 그것은 속해 있대요. 소장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The warden owns the shade. 소장님이 owns 소유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뒤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너무 짧은 것들은 그냥 2번만 표시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앞에 거 1번이고 뒤에 거 3번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Out on the lake, rattlesnakes and scorpions find shade on the rocks and in the holes dug by the campers. 자, 그리고요. On the lake 하면 호수인데 out이니까 뭔가 호수 밖으로 나간 그런 느낌이죠. 자, 이 호수에는요. 이 호수 밖에는요. 방울뱀이랑 정갈이 find 발견하고 있대요. 찾고 있대요. 무엇을요? 그늘을. 어디에서? On the rocks. 돌 아래서. 그리고 구멍에서. 자, 그럼 분명히 뒤에 건 가로죠. 여기서 얘가 동사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자, 이거 PP이고요. 앞에 명사 있어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처리할 거예요. 캠퍼들에 의해서 파진, 즉 캠퍼들이 판 이 구멍, 그리고 돌 아래에 그늘을 이 방울뱀이랑 정갈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캠핑하기엔 별로 안 좋은 곳이죠. 여러분 더워요. 그리고 막 해먹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동물들도 있는 거예요. Here's a good rule to remember about rattlesnakes and scorpions. If you don't bother them, they won't bother you. Usually. There is가 있다였다면 here is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Here is a rule. 규칙이 있어요. 끝. 그럼 뒤에 남은 건 뭐예요? 다 가로해서 앞에 꾸미는 거밖에 안 되겠죠. 명사 있으면 꾸며주는 형용사. 앞에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아니다? 그러면 부사.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To remember, 기억할 규칙이 있습니다.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 방울뱀이랑 정갈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은 규칙이 하나 있어요. 땡땡 보충 설명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If 만약에 네가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건들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마디 하죠. Usually. 보통은 그렇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Being bitten by a scorpion or even a rattlesnake is not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to you. 자, 이 문장은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그쵸?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Being bitten. 자, 원래는 be bitten 하면 물리다 이런 동사였었잖아요. 거기에 그냥 ing 붙은 거예요. 물려지는 거. 근데 누구에 의해서 물려져요? 전갈이나 심지어 방울뱀에 의해서 물려지는 것은 1번. 왜냐면 is가 동사잖아요. 이것은요, is는 완전하지 않죠? 그럼 뒤에 3번. The worst thing. 최악은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 해서 문장 끝난 거예요. 얘네들한테 물리는 거 최악 아니에요. 자, 그럼 남은 거 뭐예요? 가로. 앞에 명사 있으면 꾸며서 형용사 처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at can happen to you.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아닙니다. You won't die. Usually. 너는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Usually. 한마디 또 했죠?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게 최악이 아니래요. 이상한 곳이죠, 여러분? 보통 캠프는 아닌 것 같아요. Sometimes a camper will try to be bitten by a scorpion or even a small rattlesnakes. 때때로 캠퍼들은 will 할 것이다에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be bitten 진짜 동사까지 여기까지 2번 이렇게 물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정갈이나 심지어 뱀에 의해서 물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래요. 왜 그럴까요? Then he will get to spend a day or two recovering in his tent instead of having to dig a hole out on the lake. 자,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물리면 그는 will 일 것이다. get to는 하게 된다. 자, 동사까지 한 세트로 묶였어요. 맞죠? 그는 보내게 될 거거든요. 자, 보내다 무엇을 나올 수 있죠? 그게 바로 3번이에요. 하루나 이틀을 보낼 수 있거든요.
자, 하루나 이틀이 리커버링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뒤에 거는 여러분 뭐예요? 가로로 묶여지는 거예요. 자, 가로인데 앞에 꾸미는 거 아니었잖아요. 리커버링 하는 1번이나 하루나 이틀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형용사 아니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부사요. 부사인데 ing 모양이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문법에서 흔히 보셨던 분사 구문인데, 자, 문법 용어 중요하지 않고요. 부사의 개념으로 ing가 나올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인 채로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을 보내게 될 거예요. 뭐 하면서? 텐트에서 회복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자리에 ing가 나오니까 그냥 길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have to d 가면 파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거기 ing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파야 되는 것 대신에 어디에서요? 호수에서. 자, 이 캠프에서는요, 자,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건데 구덩이를 파야 된대요, 여러분. 이 구덩이를 파는 것 대신에 텐트에서 쉴 수 있으니까 뱀이나 정갈에게 물리는 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But you don't want to be bitten by a yellow-spotted lizard. 하지만 너는 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To be bitten. 물리는 거. by 무엇에 의해서? 노란 얼룩무늬 도마뱀에 의해서 물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즉 물리면 안 돼요. That's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to you. That is. 그것이 최악의 것이에요. 자, 뒤에 남았죠? 가로. 앞에 명사로 꾸몄으니까 형용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형용사절이니까 관계사절이고 대순 주격이고 이런 거 모르셔도 우리 해석됐어요. 형용사라는 덩어리만 보시면 돼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You will die a slow and painful death. 당신은 겪게 될 거니까요. 무엇을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니까요. Always. 항상. 항상 그렇대요. If you get bitten by a yellow-spotted lizard, you might as well go into the shade of the oak trees and lie in the hammock. 만약에 당신이 물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Get. becom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되다니까 뒤에 이제 보충해주는 말이 들어와야죠. get bitten, 물리게 된다면 by 이 노란 얼룩무늬 도마뱀에 의해서 물리게 된다면 당신은요. might as well, 뭐뭐 하는 게 낫다. 거기에 진짜 동사까지 들어간 거죠. 당신은 들어가는 게 나아요. 어디로? 이 오크나무의 그늘로 들어가서 and lie, 그리고 누워있으면 된대요. 해먹에 누워있는 편이 낫습니다. 뭐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There is nothing anyone can do to you anymore. There is 있단데 nothing이니까 없다. 자, 남았어요. 가로 앞에 꾸미시면 돼요. 사람들이 can do to you.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자,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캠프에 왜 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쵸? 뜨겁고 구덩이도 파야 되고 그리고 물리면은 죽는 그런 무서운 동물도 있는 곳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챕터 2에서 여러분 계속됩니다. The reader is probably asking, why would anyone go to Camp Green Lake? reader는 is asking, BING 세트죠. 아마도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이 캠프 그린 레이크에 가는 거야? 아, 여기 왜 가? 이렇게 아마 물어볼 거예요. 독자들은. Most campers weren't given a choice. 왜 가냐면 대부분의 캠퍼는 BPP, 주다가 아니라 주어지다. 그쵸?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자, 뭐가 보충하는 말 필요하죠? 그게 3번.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곳이래요. Camp Green Lake is a camp for bad boys. 아, 그렇군요. Camp Green Lake는요, is a camp래요. for 나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화시설과 같은 그런 캠프입니다. If you take a bad boy and make him dig a hole every day in the hot sun, it will turn him into a good boy. If, 만약에 당신이 데리고 가서 이 bad boy를 데리고 가요. and 그리고 make 만든다면 자, 누구를 만들어요? 그를.
자, 뭐 하게 만들어요? 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걔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게 만든다면 everyday,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것은 will turn, 바꿀 거래요. 그를 좋은 아이로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4번 들어간 거 특이하죠, 여러분. 어쩌다 나왔잖아요. make 만들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만들다 3번을 4번 하게 만들다 이렇게 4번을 끌고 올 수 있는 O형식 동사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자, 뒤에 이어서요. That was what some people thought.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몇몇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했거든요. 나쁜 애들 데려다가 뜨거운데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게 하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Stanley Yelnats was given a choice. Stanley Yelnats는 was given BPP 세트였죠. 주어졌다. 그럼 뭐가 주어졌냐? 3번 a choice,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스탠리 옐네츠가 바로 우리 주인공이에요. The judge said, you may go to jail or you may go to Camp Green Lake. 저지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뒤에가 한 세트죠. 너 may go, 교도소에 가도 되고 아니면은 너 may go, 가도 돼. 어디에? Camp Green Lake에 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도 너 제일 갈래? 아니면 캠프 갈래? 그러면은 뭔가 캠프가 더 나아 보이잖아요. 얘도 그랬던 거예요. Stanley was from a poor family. 스탠리는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had PP 이렇게 됐는데 특히 have been 하면 해본 적 있다 이렇게 약간은 경험의 뜻으로 가는 거죠. have gone 하면 가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had been 근데 never예요. 간 적이 없어요. 캠프에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캠프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에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오늘 사실 뭐 도치도 좀 나왔고 생략구문도 나왔고 뭐 이러긴 했었는데 오늘 또 첫 강의여서 여러분 좀 어려우셨을 수 있지만 동사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나눴고요. 어쩌다 들어간 거 오늘 make에서 지금 4번 첫 번째 나왔거든요. 1, 2, 3, 4 그리고 가로 이렇게 나누니까 문장 훨씬 더 간단했죠? 아직 첫 강의라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 40강까지 갈 길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저와 함께 꾸준히 연습해서 오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자, 오늘은요 1, 2, 3, 4 가로라는 문장 구조 분석 방식을 한번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캠프 그린 레이크라는 곳을 처음 읽었죠. 이곳은 이름과는 다르게 레이크, 호수가 없는 그런 사막이었었고요. 그리고 구덩이도 파야 되는 이런 청소년 교화시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스탠리 옐나츠라는 우리 주인공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스탠리가 이곳에 처음으로 오게 돼요. 오면서 또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주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스탠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원서 읽기,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래머 포인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